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즈입니다. 4월 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마이너스 30%의 줄을 서시오. 질은 좀 달라졌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30 여전합니다. 오늘 5, 6도에 혹시 무지개가 떴나요? 네, 봄비가 오다 보니까 온통 봄비 관련된 노래들이 무척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추억 속에 잠기는 몇 해 전에 하여튼 직장 상사분이 제 세대 노래는 아닌데 비가 많이 오는 날 무척 듣기 좋았던 것 같고요. 주담대에 3%라면서 3% 후반 뉴스가 연일 나오지만 제 이자는 왜 계속 오르죠? 기존에 덴보 대출 받았던 사람들 이자가 5%대 거의 체감은 계속 갱신되는 과정을 통해서 50% 체감하는 분들 제법 되실 거예요. 금감원 뭐 이런 곳에서 정부에서 나섭니다. 앞에서는 일단 야 굴신거린 척 해라. 뒤에서는 네가 알아서 하고 앞에서는 3% 뒤에서는 5% 6% 기존 대출자들 부담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노란색 선을 따라가 보면 주택담보대출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 낮을 때는 평균이 2.6%였어요. 지금은 4%를 넘어섰어요. 근데 지금 신규로 뛰어들라고 하는 분위기는 4%에 뛰어들어라. 3% 후반에 뛰어들어라. 기존 대출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 하지만 5% 후반까지 가셨던 금리가 4%, 3% 후반까지 왔으니까 군침이 싹 도노 이런 느낌이죠. 거래량 맥시멈 2천까지 바라봤는데 더 높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특례만 봤을 때 2천건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에다가 3% 후반에 신규입니다. 신규. 기존 대출자들 안 봐줍니다. 신규 대출자들 요런 효과들이 더해져서 거래량은 조금 더 살아나는 모습. 매도 물량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있는 시장의 느낌. 하지만 늘고 있는 그 추세가 훼손되지는 않은 듯 합니다. 만약에 20년과 같은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6월에 뭐 PF부터 시작해서 이때 또 위기설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위기설이 이때 막 많이 돌고 있어요. 뭐 브릿지론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이름도 생소한 그런 것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갈수록 매도 물량이 줄어든다면 시장은 괜찮다. 대출금리도 뭐 3% 후반 또 정책금리까지 받으면 뭐 3% 특례보금자리론도 뭐 3% 중반까지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시장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근데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 아직까지 부산에 30% 떨어졌다고 이렇게 했을 때 대구는 30% 떨어졌다고 하면은 근래 들어서 30% 떨어졌다는 느낌이면 대구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진 느낌의 30%라면 무척 이게 뭐 2015, 2016 막 그때 가격이니까요. 부산은 30% 느낌이라도 좀 달라요. 훨씬 더 많이 올라서 30%이기 때문에 대구는 웬만하면은 정말 시내권이지만 조금 연식이 되었다 이라면 1,000만원권으로도 대단지 아파트들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부산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소득은 거기서 거기. 대도시 프리미엄 조금 얹어준다고 치더라도 좀 그렇습니다. 요거 초록색 선 이제 조금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요 근래 변화된 흐름이 조금 명확하게 안 드러나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요 눈에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월세 물량도 많이 줄어들다가 다시 변동폭이 커졌어요. 다시 변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는 항상 이런 조금하지만 미세하지만 이 변화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하고 거래 잘 된다 그러지. 가격 반등했다 그러지. 하지만 아니더라. 결국에는 나와야 될 임대 물건은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 매매 거래량 많았습니다. 지금 2,100건의 거래량이라면 지금 4월 5일인데요. 1,700건이다. 그럼 이거 아직 거래 신고가 거의 한 달이나 남았다고? 이거 3,000건 가는 거 아니야? 우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1,500건대의 거래량이던 것이 대략 한 600건 정도 늘어났죠. 지금 거래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700건 정도 늘어난다고 치면 2,500건? 특례의 힘만으로 이만큼 끌어올릴 수는 없거든요. 특례의 힘만으로는 부산 빙하기 3,000건 뚫으면 무슨 소식이 오는데 이 소식이 계속 전해질지 혹시라도 금리 동결을 하면은 사람들이 또다시 한번 뭔가 있네 요런 느낌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자, 빨간색 네모가 올라가는 날수가 많지 않네요. 아직까지. 요거 보면은 까지는 모르겠어요. 2월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 3월의 거래량이 2월의 거래량을 압도하는가라는 느낌은 그닥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요 표상으로 보면은 3월의 거래량이 2월의 거래량을 압도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보면 늘진 않아요. 물론 거래일수가 3일 더 많긴 합니다. 3일 더 많긴 해요. 대우 트럼프 월드마린 지금 대형 평형들 누군가는 막 기회다 하고 사고 있지만 또 누군가하고는 또 팔고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대우 트럼프 월드 5억이나 올랐던 엄청난 30% 가까이 오르는 신고가를 보였습니다. 어제도 한번 LCT 보여드렸죠. LCT는 2020년 가격 대비 100% 올라서 거래되었어요. 요것도 느낌은 좀 비슷하죠. 거의 한 90%? 2020년 가격 대비 90%? 여기 잘 나가는 아파트 100% 90% 올라갔으면 잘 나가는 아파트 맞습니다. 대형 평형도 거의 30% 가까이 20% 정도 20% 정도 하락하는 거 보이고요. 삼익빛이 거의 30평형 정도의 가격은 고점 대비 40% 정도.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8억 8,800이라고 보지 않고 여기 7을 더해서 저거 15억 8천 거의 16억이네 요런 느낌으로 바라보죠. 사직 롯데캐슬 얼마 전에 10억의 직거래 건이 있었어요. 이 사기다 아니다 뭐 할 것도 없어요. 이거 능력되는 사람은 자녀들한테 물려줄 때 업해서 가격을 업해서 물려주면 자녀가 나중에 양도세 부담도 덜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가격은 8억 6,800 층수가 조금 더 올라간다면 9억 조금 넘어가는 거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미안 장전 거의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30%까지 덜 떨어졌지만 이 층수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층수 좋은 녀석들 나오고 있다는 부분 30% 비슷한 30%지만 층수가 괜찮다. 얘는 층수가 썩 높은 층은 아니고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광안자이 고점이 좀 수상하더라. 보시면은 가격 40%, 50%, 40% 이상, 40% 이상 빠지는 모습. 댄힐스테이트 프루지오 25% 저층. 요렇게 되면 요거는 좀 비싸게 산 느낌이에요. 비싸게 산 느낌이 근래 들어서 30% 하락 충분히 공략할 만합니다. 하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고점 대비 30%의 고층. 광안자이 20% 정도 하락했는데 고층? 이러면 조금 비싼 느낌. 더샵 명지포스월드 2단지 가격 한 28% 정도 하락했는 대형 평형 층수. 삼익빛이 24평형은 계속 요 정도 느낌. 40% 이상 계속 하락하는 느낌. 뭐 또 대형 평형 40평대 이상은 넘어가면은 또 20% 하락하는 가격이 나오고 그렇게 좀 갈리더라고요. 더샵 센터파크 가격 중층 이상 넘어가는데 여전히 한 35% 괜찮은 층. 한 40% 정도면 낮은 층. 30%가 지금 맞는 것 같아요. 40 많이 보입니다. 하면 롯데캐슬 가이저 대형 평형 좀 건너뛸게요. 대형 평형 이게 좀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져서 대형 평형 왜 이렇게 대형 평형 거래가 근래 들어서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먹을 때 크게 먹으려고 크게 먹을 수 있겠죠. 금리가 혹시 쭉 떨어져서 정말 다시 막 2%대 막 그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하면은 크게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위험 부담도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성토하는 글을 한 개 남겨놓은 걸 봤어요. 1주택 가진 것이 주택을 가진 사람을 왜 죄인 취급하느냐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인의 이야기를 남겨뒀어요. 대구에 집 한 채 있는 거 팔고 서울에 집을 샀는데 대구에 있는 집 팔고 서울에 집 살려면 이거 생각보다 융자금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야 기왕이 먹는 거 더 크게 먹자. 서울로 질렀는데 웬걸 늘어나는 이자 부담 감당 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 죄인 취급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죄인 취급. 어느 투자 시장이나 무리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항상 좀 뒤끝이 안 좋아요. 요즘에 많이 오르고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좀 어이없는 것도 좀 많이 오르고 있고 이거 PER 100까지 가고 한창 지금의 느낌이 한 10년, 한 15년 전쯤에 중공업 현대중공업부터 제 중공업주 이것들이 폭발적으로 얘들도 그때 한 100배 정도 막 10배거 한 10배 정도 막 그 이상 올랐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같이 분위기 좋아졌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옥석이 가려지는데 이 끝물을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과거에 또 자원 개발이나 이런 것들 한창
유행하고 있을 때 루보 아시나요? 루보? 대구에 있는 기업이에요. 루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 싶어요. 허름한 공장, 허름한 옛날 굴뚝. 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게 한 50배 올랐던가? 아주 단기간에 약간 작전성이 개입이 되어서 한 50배 정도 올랐었지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막 벤츠도 사고 해서 내일 되면 팔아야지. 내일 되면 팔아야지 딱 해놓고 벤츠 계약 딱 해놓고 집도 계약 딱 해놨는데 웬걸 그 다음날 팔려고 했는 그날부터 내리막길을 한번 팔지도 못하게 점 하한가를 내달리기 시작하면서 벤츠도 취소하고 아파트도 취소하고 뭐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이 아파트도 지금 시장에 접근했을 때 너무 고점에 접근해가지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이랬던 분도 있어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그 본인에게 기결되는데 끝이 너무 좀 이게 안 좋은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은 금방 잊어요. 사실 금방 잊어요. 누가 돈 벌었다더라. 누가 뭐 해서 뭐 했다더라.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맹목적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지금 무조건 가져하기에는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여드렸다시피 그렇게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비중 25% 정도에 달하는 부산의 모습을 봤을 때 부산 자영업자 빚이 얼마예요? 1000조예요. 1000조. 부산 자영업자는 전국적으로 1000조의 빚이 있어요. 그러면 부산은 지분 대략 한 18% 정도 가지나요? 전체 인구 대비로 하면은 18% 정도 지분을 가진다고 하면 그럼 부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영업자가 180조의 빚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한 집으로 나눠서 환산해 보면은 이건 무시 못합니다. 아파트 시장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데는 5% 정도 되는 사람만 휘청휘청해도 그 시장이 지탱이 안 된다 그러죠. 곡물 가격 10%만 부족해도 지금 쌀 양곡법 이런 것 때문에 말 많은데 쌀 수급에서 10%만 부족하면 이 가격 2배로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이 5%만 이 계층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는 버틸 수 있어요. 나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버티면 가격이 이렇게 추락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부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무슨 또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버틸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네, 그 정도의 느낌 20% 25% 이 소형 평형들도 생각보다 가격 좀 받습니다. 보면 요 페이지는 보면 또 20% 느낌 또 이런데 전반적인 느낌은 30%에 가깝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네 여성 해링턴 플레이스 35평형 이 정도면 중층 이상 고층 26층이면 고층이죠. 네, 30% 정도 하락해 있는 느낌. 반도보라빌 25% 연산자이 30%의 중층 이상 같은 30%인데 과거에 처음에 하락하던 시기에 30% 느낌은 이 저층이 먼저 하락을 시작했죠. 저층이 먼저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30%의 줄을 서시오 라고 말했을 때 여기 중층 고층 여기에 막 줄을 섰어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흘렀을 때 저층은 마이너스 40%까지 이렇게 내려갔었어요. 지금 근데 30%에 주로 거래되는 것은 중고층이에요. 중고층. 저층은 이거보다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여전히 30%는 지금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그 느낌으로 보시는 게 가장 비슷할 겁니다. 메가센텀 하나 꿈에 그린 30% 정도 하락한 느낌. 이렇게 해서 거의 30%에 가까운 느낌이 여전히 더 많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3억 이상 거래 아파트가 너무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20% 거래도 있지만 20% 거래면 조금 비싸게 사는 느낌 맞아요. 30% 정도 할인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그나마 합리적인 선택. 그것도 빚을 순탄하게 잘 갚을 수 있고 뭐 부채 부담이 적다는 가정하에 이런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사라 말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30%에 중층 웬만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요 느낌이 대구는 요 정도 내려왔으면 9평의 가격이 평당 1000만 원 하는 느낌 많거든요. 여기 40% 아직까지 저층 거래 보이거든요. 평당 1000만 원의 느낌, 거제동 롯데캐슬 평당 1000만 원 느낌 나는데요. 저층에 40%. 아직 이거 시장 분위기 좀 일부 반등은 했다고 하지만 그 일부 아파트들의 이야기고 자 그럼 반등을 한다 칠게요. 반등을 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얘가 30% 빠졌던 게 40% 빠졌던 게 30% 고점 대비 빠졌다고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줄을 서고 있는 형국이지 반등한다고 해서 40% 빠졌던 게 30% 되었다가 다시 20% 되었다가 이런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많이 언급됐던 아파트들은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먼저 반등의 맛을 봤고요. 나머지 소리 소문 없이 하락했던 그런 아파트들도 지금 여기 다시 집결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더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평당 1,000만 원이면 대구에 웬만한 아파트 아까 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부산은 아니에요. 부산은 대구보다 한 1억 정도 더 비싼 느낌? 한 30% 정도 더 비싼 느낌? 야, 소득은 같은데 집값은 비싸면 손해 아닙니까? 소득은 비슷한데. 도시 크기, 인구 프리미엄 인정해 드립니다. 2월달에 비싼 아파트 많이 거래되었습니다. 거래량 3,000건에 육박할 정도의 정말 2,500건까지도 이번 달에 달리면 달릴래나? 와. 작년보다는 대선 이후보다는 확실히 돈 푸니까 힘이 좋다. 힘이 좋다. 이런 느낌. 3억 미만 비중. 어느 가격대 아파트 많이 사는지 한번 봅시다. 어느 가격대 아파트 많이 사는지. 2억 3억대 많이 사고 1억 2억짜리 아파트도 부산에는 거래가 많아요. 대구는 요계층이 되게 얕거든요. 부산은 굉장히 싼 아파트도 제가 거래해야 되는 그 실태를 다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굉장히 싼 아파트, 소형 평형의 아파트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비싼 아파트, 5억 넘어가는 아파트. 대구에는 웬만한 인기 지역의 아파트가 5억 6억 하면은 다 삽니다. 대구 시내에서 뭐 청약 경쟁률 막 100대1 이상 넘어갔던 그런 아파트들도 한 6억 중반. 대구에서 한 두세 번째로 좋다고 말하는 곳의 국평 가격이 그 정도인데 부산은 확실히 조금 더 가격이 비쌉니다. 소득은 같은데 가격은 비싸더라. 5억 이상 분양권 요런 느낌. 얼마 전에 분양했던 곳 기억나시죠? 청약 죽 썼는 거 기억나시죠? 그 가격이 비싸거든요. 양곡법 관련해서 아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쌀은 못 사겠다. 아파트는 사겠다. 정부가 이런 스탠스로 나오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아파트 LH 국토부 장관도 앞서서 이야기했어요. 비싸서 못 사겠다 했는데 올해 이것까지 못 사주면은 연말쯤 되면은 LH에서 물량을 좀 사주는 게 거래량에 좀 살아나는 느낌에 좀 힘을 보태주거든요. 올해는 요것도 안 사줄 것 같아요. 요거 좀 사주고 이러면은 다급하게 팔려고 했던 사람들 나름의 요 작전이 있어요. 팔기는 힘들었는데 LH에서 비싸게 사주더라. 한 3.8억 정도까지 되는 물건은 매수를 해주더라. 그래서 요걸 통해서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기회를 누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아는 사람들만 누리겠죠. 안 팔려서 누구는 막 시끄러워하고 있는데 누구는 요런 기회를 또 알고 일단은 뭐 어떤 거든지 최대한 다양하게 알아놓고 평생에 한 번만 써먹어도 되거든요. 저런 기회는. 전세거래량 뒷부분은 조금 줄어들면서 여전히 이 역전세 부분은 돈 많이 돌려줘야 되는 것만 동그라미 1억 이상 돌려줘야 되는 것만 동그라미를 쳐봐도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 이게 아직까지 해소되려면 이게 1년 반 2년 정도는 이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거다 해소되고 나서 집값 올라도 괜찮겠다. 갭이 좀 줄어들어야지, 그래야지 시장 참여들도 뛰어들 수가 있는데 이 뛰어들기 힘든 물건들 많이 있습니다. 자, 전월세 비중은 광역시 중에서는 높은 편. 평균 전세 가격은 지금 다시 바짝 피크를 찍었다가 다시 조금 내려가는 느낌. 근데 뭐 2억 2천 수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2월의 전세 거래가 아마 올해 전세 거래량 중에서는 가장 높은 피크를 찍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네, 4억 이상 비중 4%. 전세가 안 받쳐주는데 아파트 시장이 치고 올라가는 적이 있었던가요? 갭이 줄어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매력을 느끼는데 여전히 갭은 좀 크게 느껴집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